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또 이번에는 유튜브 광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촬영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광고 컨설팅 6팀의 박재현 대리고요. 옆에는 네, 저는 광고 컨설팅 6팀의 최규진 대리입니다. 네, 오늘 일단은 저희가 PPT를 보시면 식품업종 유튜브 광고 소개서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모든 업종에서도 통용할 수 있는 유튜브 전략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차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식품업종에 그 유튜브 광고 지금 많이들 하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운영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튜브 광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광고라고 하시면은 광고에 대한 개념이 조금 없으신, 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으신 분들은 단순히 인플루언서 협찬만을 생각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PPL 형식으로 들어가는 뭐 유튜브 협찬이라던가 아니면 체험단이나 기자단 형식으로 들어가는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존재하지만 스폰서드 형식으로 저희가 실제로 이제 페이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후자에 해당하는 페이드 광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브 광고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핵심을 좀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핵심은 5초. 그래서 맞아요. 스킴을 잡으셔야지 이제 유튜브 광고를 좀 성공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5초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트리거 역할을 저희가 잘 수행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왜 하필 5초냐라고 하면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고 영상을 5초가 지나고 나면은 스킵 버튼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스킵을 소비자들이 누르냐 안 누르냐, 계속 영상을 봐서 브랜드의 그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용하냐 못하냐, 이거의 차이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 영상에서는 5초를 먼저 잡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유튜브 광고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지만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를 저희가 첫 번째로 써놨어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론 당연히 그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제 사용하는 유저들은 이제 광고 재생 없이 바로 이제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이제 무조건적으로 광고에 노출을 시켜버리니까 이제 동영상을 바로 보고 싶은 사람들도 좀 이제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5초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광고에 대한 조금 피로도가 조금은 네.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강력한 니즈가 있는 상태로 유튜브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잖아요, 유저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은 영상 전에 나와서 나의 영상 시청을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인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핵심 5초를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네이티브 형태의 제작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앞선 이유와 마찬가지인데, 보고 싶은 영상과 이질감이 들어버리면 사실 광고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그럼 결국에는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숏폼 영상이 굉장히 붐이에요. 맞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숏폼의 하나인 유튜브도, 숏폼의 강자인 유튜브도 꼭 활용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루언서 협찬 또한 유튜브 광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실 수가 있고, 또 유튜브 광고를 금액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검색 광고보다 낮은 CPC로 섬세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낮은 CPC까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있을 테지만 섬세한 타겟팅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유튜브 같은 경우 데모 타겟팅, 그러니까 인구 통계를 건드리는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 소득 분위까지도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타사 플랫폼에 비해서는 딥하게 이제 타겟팅이 들어갈 수 있고, 뭐 잠재 고객이라던가 유사 타겟이라던가 리타겟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월등히 머신러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또 추가로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특정 사이트에 방문했던 유저들도 잠재 고객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유튜브 광고에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첫 번째로 이 시장에서 봤을 때 81%, 약 4,183명 정도가 이제 사용자 수로 저희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수의 81%가 이용 중인 매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주요 매체 앱 이용률이 98.7%. 그러니까 앱 이용률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요 앱은 유튜브, 인스타, 트위터 이런 앱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이용률인 98.7%를 유튜브가 파일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조그맣게 써드렸는데 반면 이탈률은 주요 매체 중에서 가장 적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인당 월 평균 이용 시간이 33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할애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유튜브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마케팅 퍼널이라는 개념 안에서 유튜브를 어떻게 인지를 하고 나의 광고에 접목시켜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써놓은 건데요. 위에 보시면은 인지도 증대를 위한 상품과 고려도 증대를 위한 솔루션, 그리고 전환 증대를 위한 상품 등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인지, 흥미, 검색, 검토, 구매가 있는데 흔히들 아시는 마케팅 퍼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지 단계에 많이들 DA 광고를 하셔야 된다 정도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DA 광고를 쉽게 말씀드리면 명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인데요. 뭐 저희가 서로 만나면 명함 교환을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지 단계에는 유튜브 광고 혹은 뭐 다른 SNS라던가 기타 DA 광고들은 명함 역할을 하는 브랜드의 명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정리해 놓은 것처럼 DA 광고는 PC 모바일 나눠서 진행을 하되 메타, 유튜브 정도로 크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흥미 검색 비교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 이제 검색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때 영상에서 꼭 캐치하셔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이제 정리를 해놓았던 자사 제품 시각적 효과 극대화가 첫 번째로 고려가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식품 업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리 장면이라던가 시식 장면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좀 섬세하게 타겟팅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관련 채널이라던가 인구 통계라던가 소득 등을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식품 업종의 소득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가격대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해서 꼭 검증을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유로운 소재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해놨는데, 물론 구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미지로 국한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브랜드의 이미지를 영상으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편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 단계로 들어갔을 때 검토의 요소를 보면 뭐 리뷰라던가 구매량이라던가 브랜드 인지도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검토를 하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것들을 회수하는 방법은 뭐 리뷰는 체험단이라던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루언서 섭외를 한다던가 공구를 진행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회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구매량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자연 구매를 좀 유도하면서 공격적인 DA를 진행한다던가 앞서 말씀드렸던 체험단을 통해서 좀 바이럴을 일으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액션으로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게 유튜브의 기본적인 스트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엄청 잘하시네요. 다음, 소비자에게 무엇을 시켜라? 네, 소비자에게 인지를 시키는 게 제일 첫 번째인데요. 이제 유튜브 트래픽을 활용해서 이제 브랜드 인지 작업을 좀 선행하시는 게 아무래도 식품업종 이제 유튜브를 진행하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좀 딥하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상품을 좀 이해하고 영상을 좀 활용하시는 게 중요한데, 식품업종의 조리 과정과 시식 과정 이런 것을 앞쪽에 배치하면서 소비자의 식욕 자극, 궁금증을 유발이 필요한데 범퍼헤드나 건너뛸 수 없는, 그리고 있는 인스트림 또 인스트림 쪽으로 좀 최근에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식 과정을 좀 앞쪽에 배치하는 이유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시식 과정을 아무래도 무조건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식품업종의 유튜브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기본 전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조금 트리거 쪽으로 저희가 트리거 요소로 좀 사용하고자 이렇게 좀 앞쪽으로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너뛰는 고객은 비용 발생이 이제 없으신데요. 5초 안에 궁금증을 유발하여 브랜드에 대한 각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30초까지 시청한 유저들은 확실하게 확보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건너뛰면은 사실상 무료 노출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5초 스킵이 가능한 광고이기 때문에 5초 스킵이 눌릴 시에는 과금이 안 되는 건 맞아요. 5초 안에 소비자의 마음을 잡는 것이 포인트고,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5초 트리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 광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단순히 이제 광고만 보여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자사로 이제 유입을 시켜서 상세 페이지로 통해서 소비자에게 한 번 더 이제 설득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전환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최종 이어지는 목적이기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원하는 영상 이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라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특징과 동일하고요. 네, 다음은 범퍼 헤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범퍼 헤드는 이제 짧은 티저의 형태의 이제 광고 유형으로 좀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다른 광고들에 비해서 비교적 이제 낮은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신제품 홍보나 이벤트 홍보 그리고 브랜딩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효율이 조금 좋다고. 6초 만에 결정되는 성과고요. 스킵이 좀 불가능한 6초 광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핵심인데요. 영상의 시작 그리고 중간 끝에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킵이 불가능하며 노출수에 따른 과금이 발생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좀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15초간 일단 강제로 노출되는 광고예요. 이게 가장 거부감이 심한 광고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유롭게 브랜드 PR이 가능한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 같은 광고입니다. 그래서 주입식 광고라고 저희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PR에 특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15초간 강제 노출로 확실한 브랜딩 PR은 가능합니다.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좀 탁월한 광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강제적 노출로 인한 브랜드 반감 유발이 좀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피드 디스커버리 광고인데요. 인피드 쪽은 좀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럼요. 네, 인피드 광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과거에 이제 디스커버리 광고로 불렸지만 현재는 지금 이제 인피드 광고로 불리고 있는데 이제 사용자가 검색하는 키워드에 이제 반영되는 광고입니다. 네, 유튜브 키워드 광고는 이제 키워드는 이제 욕구로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욕구에 맞는 영상 송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사용자가 검색하는 키워드에 반영이 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관련도가 높은 사용자들에게 노출되어서 유입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썸네일과 문구의 구성에 따라서 CTR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이거는 예시를 보시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CTR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CTR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클릭률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제 뭐 CPC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트 per 클릭이라고 해서 이제 클릭당 단가를 네. 말하는 거고 이제 CTR은 노출수 대비 클릭이 되는 이제 클릭률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로아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CTR과 CVR 전환율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운영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려야겠죠. 구글의 메가 트래픽을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짧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사실 유튜브 광고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광고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은 좀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크립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캠페인 목표, 캠페인 하위 유형, 그 다음에 타겟팅 피드백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좀 나누어 드렸는데 캠페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캠페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를 이제 고려하셔서 이제 광범위한 잠재 고객에게 광고를 게재하여 인지도를 구축하는 캠페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를 일환으로 이제 소재 A/B 테스트 및 브랜딩 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여기 안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캠페인 하위 유형은 좀 제가 들어가실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도달 범위 캠페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범퍼 헤드,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두 유형의 광고를 조합해서 최대 트래픽 확보가 가능한 설정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단지 이제 캠페인 하위 유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간략한 전략적인 예시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유형 혹은 업체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타겟팅 부분은 기본 지역 타겟팅 설정을 가능하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최적화 환경을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광고를 운영하게 됐을 때 드리는 부분인데 1차는 7일간의 데이터 확보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에 반영하게 됩니다. 2차를 진행했을 때 머신러닝 완료 확인 및 캠페인 전략을 수립하고요. 그다음 확보된 데이터에 따라서 저희가 각기 다른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희 측에 문의를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저희가 빠르게 좀 자료를 준비하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빠르게 준비하다 보니까 아쉬웠던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받았던 질문을 토대로 한번 좀 광고주들의 시선은, 유튜브를 진행을 해보지 않았던 광고주들의 시선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유튜브 광고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문의가 기억에 좀 남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광고가 이제 최근 들어서 뜨다 보니까 이제 뭐 쇼폼이나 이제 그런 어떤 소재들을 활용해서 네. 이제 뭐 식품 업종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다양한 업종에서 이제 문의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이제 유튜브 광고의 경우는 이제 효율이 조금 그래도 나쁘지 않다, 좋다, 괜찮다라고 지금 판명이 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박재현 대리님이나 혹은 저에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가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틱톡, 뭐 트위터, 메타 뭐 다양한 플랫폼이 있지만 실제로는 유튜브가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 봤을 때는 트렌드를 이끄는 메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유행어라던가 채널이라던가 심지어 유튜브 스타가 되면은 거의 웬만한 연예인들보다도 더 이제 광고 그쵸. 비가 올라가는 네. 그런 현상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유튜브가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식품 업체에 나갔던 그 자료를 조금 가공한 거여서 원래는 저희가 기대 효과까지도 좀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좀 디테일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부분은 좀 생략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보여드리는 걸로. 그거는 광고주가 허락을 안 할 수도 있어서 네. 결국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볼륨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감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일단은 금액적인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M 단위로 봤을 때도 금액대가 다른 영상 플랫폼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했던 구글의 메가 트래픽을 좀 활용해서 저희가 타겟팅을 정교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유튜브를 진행할 때 굉장히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재현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이 식품 업종에 굉장히 정평이 나 있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식품 업종 광고를 진행하시면서 어쨌든 광고주분들이 보셨을 때 뭐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라든지 뭐 팁 같은 거 살짝만 풀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유튜브에만 국한 짓기는 어려워요. 광고가 이제 유기적인 생명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만약에 검색 광고의 볼륨이 좀 올라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광고 예산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DA 볼륨은 낮아질 거고 이런 식으로 좀 플로우를 유지하면서 좀 광고주와 호흡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미지가 중요한 업종에 해당해요. 뭐 뷰티, 패션 이런 것도 당연히 그 이미지가 중요한 광고 그룹에 해당할 테지만 식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스를 계속해서 수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DA 광고를 주력으로 진행하는 업체들이 많은 식품에서는 이 광고 피로도가 굉장히 빠르게 누적이 돼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피로도가 더 빨리 누적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미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작업이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 DA 쪽으로 힘쓰시기보다는 다른 이제 검색 광고나 뭐 그런 쪽으로 조금 힘을 돌리시는 게 체력을 아끼시고 좀 다른 쪽으로 돌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예산 분배를 적절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예산이 조금 전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분명히 이제 단순히 검색 광고를 예를 들었을 때 키워드만 띡 올려놓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키워드도 전체적인 광고 흐름에 따라서 이동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온오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입찰도 주기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새벽 시간에 강제로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꺼가지고 품질 지수를 아끼는 경우도 있고 되게 굉장히 다양한 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업체를 하나를 특정 지어서 사실 설명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실 테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최규진 대리나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약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분량을 너무 다 잡아먹어버려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유튜브를 저희 팀에서 가장 많이 다루시고 계셔서 제가 어떻게 좀 섭외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많이 해버리게 됐네요. 그래서 나중에 뭐 유튜브 쪽으로 강의를 2차로 좀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아쉽게 다 분량을 먹어서 제가 나중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시간 문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취합해서 좀 이제 2차로 이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광고 컨설팅 6팀의 최규진 대리, 박재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